김건희 사과드린다. 윤석열 후보는 처음에는 아침 11시 좀 넘어서는 아주 격앙된 그런 말을 기자 앞에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로부터 4시간이 지난 다음에 송구합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어제 그 민주당 쪽에서 안민석, 도종환, 권인숙, 서동용 이 4명의 의원들이 추가적으로 또 의혹을 제기했죠. 안양대에서 제출된 이력서에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김건희 씨가 윤석열 후보 부인인 김건희 씨가 수원여자대학교 수원여대만 지금까지 얘기를 했는데 안양대학교에도 이력서를 냈는데 2004년에 대한민국 애니메이션 대상을 수상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확인한 결과 대상을 포함해서 어떤 수상자 명단에도 김건희 혹은 개명전 이름인 김명신이란 이름은 없었다. 또 김건희 씨가 이력서에 서울대 경영대학원 졸업 석사라고 썼지만 실제로는 학위 논문이 없어도 딸 수 있는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졸업 경영전문 석사였었다. 학력과 경력도 부풀려졌다. 그다음에 이제 한국게임산업협회 뭐 기획이사를 했었다.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설립 초기인 2004년 인사 기록이 남아 있지 않고 현재 임직원은 2010년 이후부터 근무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 그다음에 김영만 그 당시 게임협회 게임산업협회 회장이었던 김영만 이제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건희 씨 기억 나지 않고 만난 적도 없다.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김영만이라는 사람인데요. 김영만 전라북도 완주군 출신으로 돼 있습니다. 광운대학교 나왔더군요. 김영만 씨가 이제 당시에 그 게임산업협회 회장한 것은 맞고 지금은 뭐 e스포츠 그러니까 전자스포츠 협회 회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국 전자스포츠 e스포츠 엘렉트로닉 스포츠 뭐 그런 뜻이겠지요. e스포츠 주로 게임을 말하는 겁니다. e스포츠라는 건 이제 거기 회장 이분은 뭐 직업이 회장인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제 그리고 한빛소프트라는 게임 회사의 창업자이면서 이제 대표. 지금은 제가 홈페이지 찾아봤더니 대표가 아니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대표로 돼 있는데 실질적인 오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이 김영만 씨. 근데 김영만 씨가 YTN하고만 이제 뭐 직접 인터뷰는 아니고 김영만 씨의 측근이 이제 이렇게 뭔가 입장 발표를 계속하고 있고 김건희 씨 본 적도 없고 뭐 기획이사가 절대 일리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김영만 씨는 왜 그러는 것일까? 이제 이런 의구심이 생기는 겁니다. 왜 저렇게 김건희 씨한테 절대적으로 불리한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 이런 의구심인 거죠. 김영만 e스포츠 협회 회장 그러니까 전 뭐 게임 산업협회 회장이라는 이 사람은 이재명 경기도지사하고 무슨 관계였을까? 여러분 그런 의심이 불현듯 들지 않으시는지요? 아마 뭔가가 나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뭔가는 이권이지요, 이권. 네. 그러니까 뭔가 경기도한테 밉보이면 안 되는 뭐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처음에 한 번 김영만 이 사람 이름이 나왔을 때는 뭐 그럴 수도 있겠지 했는데
거의 그 김건희 씨를 디스하기로 작정을 한 사람처럼 연일 이제 나오니까 인용이 되고 있으니까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건희 씨가 어제 이제 사과를 했습니다. 서초구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코바나 콘텐츠. 근데 여기서 하나만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모든 언론이 김건희 씨 하니까 저도 그냥 김건희 씨 하는데요. 코바나 콘텐츠 대표입니다. 만약 김건희 씨가 윤석열 후보의 부인이 아니었다면 아마 모든 언론들이 김건희 대표라고 쓰고 있을 겁니다. 우리 언론의 관행은 어떤 회사, 그 회사가 크든 작든 직함이 있으면 직함으로 불러주는 게 불문율입니다. 그런데 왜 김건희 씨는 유독 김건희 씨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렇게 쓰고는 있습니다만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듭니다. 코바나 콘텐츠라는 전시기획사의 대표면 김건희 대표가 맞는 거죠. 어제 지금부터는 저는 김건희 대표라고 해보겠습니다. 김건희 대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들께 심려 끼친 점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습니다.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서 국민들께 불편함과 피로감을 느낄 수 있어 사과드립니다. 이제 언제 공개석상에 나오시렵니까? 이렇게 말을 하자 이제 아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려진 사진은 이제 남편 윤석열 검찰총장 청와대에 들어가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임명장 받았던 그때가 이제 공식적으로 국민들한테 알려진 사진인데 그때는 머리를 이렇게 틀어 올린 사진 그리고 이제 그 이 양쪽으로 머리가 한 가닥씩 내려온 그런 사진이었는데 어제는 이 머리를 저런 머리를 뭐라고 그래요? 직모의 형태로 이제 늘어뜨린 저런 머리를 하고 나와서 헤어스타일이 전혀 바뀐 그런 모습으로 기자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윤석열 후보는 어제 오전 11시 40분에 그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들이 와가지고 이제 물어본 겁니다. 부인께서 지금 수원여자대학교에 그 초빙 교수 임용을 받기 위해서 제출한 서류에 경력이 허위 또는 뭐 부풀려진 이런 의혹이 제기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이렇게 묻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화가 나서 격앙된 말투와 표정이었다 이렇게 이제 기사는 돼 있던데 화가 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내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그러자 옆에 서 있던 권성동 사무총장이 그건 나중에 하시고 이렇게 말렸는데 잠깐만 이 얘기는 해야 되겠어. 그 이제 윤석열 후보가 하나 기자들한테 거꾸로 내가 기자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겸임 교수는 시간 강사요. 겸임 교수는 시간 강사입니다. 시간 강사는 대학이 공개 채용하는 게 아니에요. 외부 강사는 위촉하는 것입니다. 학계에서 누가 추천을 하면은 그냥 위촉하는 것이고 겸임 교수 임용을 위한 공개 경쟁에 필요한 자료를 대학이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기자들한테 또 따끔하게 충고도 했습니다. 그런 현실을 잘 보세요. 저쪽에서 여권에서 떠드는 것만 듣지 말고 이렇게 윤석열 후보가 화가 난 목소리로. 그런데 저희 시청자들께서 제가 윤석열 후보에 좀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면은 저를 또 나무라시는 분도 간혹 있으신데 저는 그 뭐 국가 대 국가로서 제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국뽕 왜 젖은 멘트를 할 때는 있지만 그러나 그 국뽕을 제외하고는 저희는 중립, 객관, 진실 이걸 추구하는 조선일보 채널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사사로이 제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고 해서 윤뽕
맞은 듯이 윤석열 후보를 일방적으로 지지한다든지 무조건 이재명 후보는 깎아내린다든지 그런 채널일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조선일보 불편부당 공식 채널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어제 그 오전에 했던 말도 좀 꼬집어야 되겠습니다. 시간 강사도 공개 채용합니다. 제가요 사실은 조선일보에서 전 정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정년 퇴직을 하게 되면 지금은 제가 촉탁사원으로 계약직 사원으로 있습니다. 이게 만약 만료가 되면 저도 대학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이제 그 후학들에게 전수를 해줄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지금 시간 강사를 하나 신청해 봐서 합니다. 뭐 내라는 서류가 보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 7가지 8가지씩 됩니다. 그리고 공개 창구를 통해서 정확하게 이 응모 서류를 다 받습니다. 인터넷에 다 공개하고요. 윤석열 후보는 어디 가서 뭘 알아본 거죠? 그리고 이미 현장에서 그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는 시간 강사들의 명예를 훼손할 수도 있는 발언을 한 겁니다. 마치 지금 전국에 있는 수천 명 시간 강사들은 그냥 뭐 대학 총장이나 또는 뭐 이사장하고 아름아름으로 해서 뭐 뒷구멍으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김건희 대표가 그 수원여자대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가르쳤던 게 2007년입니다. 그리고 서류는 2006년에 냈기 때문에 그때는 그러니까 지금부터 15년 전쯤에는 아름아름으로 시간 강사는 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일 수는 있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렇게 윤석열 후보의 오전에 있었던 해명, 11시 40분에 있었던 해명을 정리를 해볼 수는 있겠어요. 근데 윤석열 후보가 기자들한테 지금 가서 알아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현재형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형으로 얘기를 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 시간 강사 쓰는 것도 대학이 다 교육부의 감독을 받습니다. 그거 허투루 썼다가는 나중에 감사에서 다 지적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하나 이제 궁금한 건 이런 겁니다. 이렇게 연일 수원여자대학교가 들먹여지고 있는데 수원여대에서는 왜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지요? 수원여대에서는 김건희 교수를 채용할 때 정정당당하게 제대로 절차를 밟아서 채용을 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윤석열 후보가 어제 해명한 것처럼 아름아름으로 그냥 대충 이렇게 친소관계에 따라서 누구 소개로 알선을 받아서 그렇게 채용한 것인지 서울여자대학교가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채용을 했던 주차니까. 그랬는데 윤석열 후보가 오후에 들어서는 그 부인 김건희 대표가 사과한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사실은 이제 이 신상털기가 양쪽 캠프 진영에서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사방이 지뢰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터졌을 때 사실은 국민들이 바라보는 거는 그 터진 일 그 자체도 있지만 그러나 그거보다 오히려 양쪽 후보와 그 캠프가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그걸 보는 겁니다.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국가에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그것을 어떻게 헤쳐나갈 능력이 있는지 그것과 겹쳐서 연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리스크 관리 능력이 자기 주변에 없는 사람은 국가적 리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겠는가?
이런 걱정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뭐 김건희 씨가 대학교에 초빙 교수로 갈 때 적어낸 이력서가 뭐가 일부 하자가 있었느니 없었느니 그것도 문제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그리고 윤석열 후보 본인이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그 대응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속담에 이런 말 있죠. 매를 번다.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도 못 막는다. 초동 단계, 이 경찰 수사도 초동 수사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리스크 대응도 초동 대응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일이 터지자마자 바로 비상회의 열어서 바로 사과할 건 사과하고 끊고 넘어갈 건 넘어가고. 이거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오늘 아침에 이재명 후보가 아들 도박꾼이다라고 한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빛의 속도로 사과를 낸 건 뭐냐? 이제 바로 그런 겁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윤석열 후보 캠프가 지금 500명이 넘는데요, 여러분. 오늘 한 신문이 다 정리를 했더라고요. 500명이 넘는답니다. 이게 너무 좀 비대한 거 아닙니까? 메머드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메머드가 아니라 비대한 거다.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고 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뭐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스크 대응, 이것을 윤석열 후보 쪽, 윤석열 캠프 쪽에서는 아마 심각하게 검토를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 여당 쪽에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지금 김건희 대표한테 집중 포화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윤건영 의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김건희 대표가요, 처음에는 사과 의향을 표명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과드립니다가 아니라 처음에는 사과 의향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윤건영 의원이 역대급으로 희한한 사과다 이렇게 시비를 붙었고요. 박찬대 의원은 본인은 공정 위조, 부인은 이력 위조, 장모는 통장 위조, 뭐 이런 식으로 또 비아냥됩니다. 민영배 의원은 놀라운 정신세계다. 내용은 하나도 없는 사과일 뿐이다. 김병기 의원은 시간 강사들에게 중대한 모독행위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그 리스크 대응에 보면은 서점에 가도 그런 관련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의 이런 위스키 대응팀, 신속 대응팀, 한두 시간 내에 뭔가 결정을 내야 하는 그런 팀에는 이런 그 위스키 대응 매뉴얼 다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사과할 때 전제 조건 없이 사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령 중에 하나라고 권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과할 때 보면 너무나 억울한 나머지 김건희 대표도 그랬더라고요. 사실 여부를 떠나서 잘못했습니다. 이제 그러면 그 마음속으로는 잘못한 건 없지만 하도 언론에서 떠드니까 일단 고개를 숙이고 봅니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과를 할 때는 지적한 사람이 미안할 정도로, 요령은 그겁니다. 리스크 대응 요령은 지적한 기자 사람이 미안할 정도로 사과를 하는 것. 그런데 그런 거를 다 떠나서 라틴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Et hoc transibit.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 뜻입니다. 그 솔로몬 다윗왕인가요? 반지에 그렇게 새겨져 있다는 거죠. 기쁜 일이 있을 때, 슬픈 일이 있을 때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격언을 하나만 여기다 적어놓는다면 뭐가 좋겠느냐? 그 정답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지율이 한껏 높았던 컨벤션 효과 11월 초,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15%포인트 정도 앞서 있었던 그 시절,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시절이라고 하려니까 좀 그렇습니다만 그건 역시 그 또한 지나간 것처럼 이재명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대표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것은 이 또한 지나가지만 투표소에 가서 붓도장을 찍게 될 우리 유권자들 머릿속에는 그림 한 장이 남습니다. 잔상이라고 하는 거죠.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는 이런 사람이더라.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 이재명 후보의 큰아들 이동호 이런 사람이었지라는 그런 점까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구독, 좋아요, 공유 눌러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보는 순간 저희는 엄청난 힘을 얻습니다. 고맙습니다.